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5-2 우리 교재 104페이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이거 보셨을 텐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고 국가, 나라에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때에 투자하라. 이런 주제로 인간과 돈의 이치 2편 하겠습니다. 주공은 19년 동안에 3번이나 천금을 모았는데 그중 2번은 가난했던 시절의 친구와 먼 친척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이 소위 부유하면 즐겨서 그 덕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후에 그는 나이가 들어 연로하자 집안일을 자손에게 맡겼는데 자손들도 범녀에게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을 익혀서 집안을 다스리고 재산을 불리니 재산이 거만금에 달했다. 그런 까닭에 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모두 치자피, 도주공, 범녀를 말한다. 네, 이게 오늘 공부할 본문인데요. 한번 보죠. 19년 동안 3번이나 천금을 모았다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주식은 이렇게 중진국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대부분의 나라들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중진국의 나라들은 주식이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크게 이렇게 몇 년 터울로 큰 파도가 오는데, 그런 터울로 하게 되면은 19년에 3번 벌었으니까 보통 3년, 4년 이렇게 하면은 19 한 5번 정도는 벌 수 있죠. 지금 이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이제 한국처럼 첫째 교육열이 높고, 첫째는 교육열이 높아야 됩니다. 교육열이 높고, 이제 또 아무튼 우리처럼 우리를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죠. 2018년도에 저렇게 한번 크게 올랐고, 내리다가 지금 2021년도에 지금 굉장히 잘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3년, 4년 텀으로 해서 이런 베트남 같은 나라는 박스권에서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 주식시장을 잘 봐도 그런 기회가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한국도 삼성전자처럼 세계 넘버 원이 되기 전에는 넘버 2, 넘버 5 현대차 같은 회사 2012년도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그런 대로 유지되다가 6년 만에 다시 또 예전처럼 크게 올랐죠. 6년 만에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3, 6, 18. 3번 버는 거죠. 19년에 3번 버는 범녀나 같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경제를 가진 나라,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주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화식열전 공부하시는 거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콩도 2015년에 저렇게 한번 오르고 18년에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홍콩은 중국하고도 패킹이 돼 있고 돈은 또 미국하고도 패킹이 돼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돈은 홍콩도 역시 중진국, 선진국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스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도주공은 철저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중진국 경제, 중진국 증권시장, 중진국 스타일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화식열전 공부하신 그대로 금융시장에 적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탠 바인슈타인 이 책을 제가 2005년도에 한번 번역을 했는데 이때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 다 뺐습니다. 빼고 해서 책이 완전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플로우 출판사에서 해서 다시 출간을 했는데
챕터 7을 잘 보시게 되면 요즘도 주식시장에서 이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05년도에 번역할 때는 챕터 7 매도, 특히 공매도에 대한 번역을 다 빼버렸는데 지금 챕터 새로 나온 책에는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도 치는 종목들 보면은 아주 시장의 이치를 모르고 돈의 이치를 모르고 주식의 이치를 모르는 세력들이 막 공매도를 칩니다. 그런 거 무조건 사면 하루에 몇 %씩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종목, 바보같이 공매도를 치는 종목을 사서 단기적으로 돈 버시는 것도 지금 새로 나온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전국에 이제 전 세계 37개국에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어로 된 책입니다. 이 책을 구해서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도 증권시장이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식민지를 했던 나라 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나 중국처럼 해커를 양성해서 남의 나라 돈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학생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에 똘똘한 학생들을 가르쳐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산업시설이 없을 때 요즘 핸드폰하고 전기만 있고 기술만 있으면 벌 수 있으니까 이 스탠 바인슈타인 이 불어판 책을 가지고 지금 전 이제 한국 전 주일 토고 대사, 한국 겸임 대사, 지금은 토고 대통령 부속실에 있는 사람하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도 가르쳐보고 할아버지도 가르쳐봤는데 뭐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고 있고 아프리카 젊은 학생들이라고 해서 못할 리가 없죠. 단 이 책은 박스권에 있는 주식에 한해서는 100% 최고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유튜브에 이것을 이제 전 삼성증권 그 자산 클리닉 센터 인베스팅 닥터를 하던 장진우 씨가 하는 유튜브가 얼굴은 썸네일은 제 얼굴이 올라가 있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화식열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죠. 물론 아프리카에도 이제 그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식민지 했던 9개 나라들은 공동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아프리카 증권거래소 주식은 지금 이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중진국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좀 경우가 다르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고, 아이들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죄수복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마 교복 색깔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는 있는 애도 있고 막 집에서 만든 애들도 있고 마스크가 일정하지 않은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공부로 해서 큰 부자가 되셔서 소봉이 되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10%만 나와도 참 너무나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19년 동안 이제 그렇게 3번 벌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 두 번의 것은 가난했던 시절에 친구와 먼 친척에게 나눠줬다. 이것이 소위 부유하면 즐겨 그 덕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가 출세를 하면 친구를 바꾸고 남자가 돈을 벌면 부인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 놈들 나쁜 놈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가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강지처 불하당요 빈천지교 불가망이라. 조강지처는 잊어버리면 버리면 안 되고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사귀었던 친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재분산요 빈교 가난했을 때 빈천지교죠. 그 다음에 소곤제 이게 곤충곤자인데요. 그동안 이제 뜸뜸이 만나던 친구들 소곤제 그러니까 좀 소원했고 뜸뜸이 만나던 친척들 뭐 나라일 하고 그러라고 이제 가족들에게 소홀히 했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힘들게 사귀었던 친구와 이제 얼굴도 자주 보지 못했던 이제 동생들에게 다 나눠 주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참 이 여자분들이 많이 모르는 게 조강지처가 뭐 처음에 결혼하면 조강지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저 조하고 강을 먹으면서 같이 고생한 마누라가 조강지처지. 뭐 처음에 결혼해서 못 산다고 뭐 마누라가 남편을 구박만 디릿다 했는데 뭐 첫 결혼했다고 내가 조강지처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같이 한 사람. 그다음에 정말 빈천지교. 그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되고. 요즘 뭐 버렸다가는 뭐 맞아 죽지만 아무튼 그래서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치이자피, 법녀, 도주공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집안일을 자손에게 맡겼는데 자손들도 법녀에게 그렇게 이제 배워서 재산을 불려갔다. 후년쇠로 이 청자손, 이 청인데요. 우리가 보청기 할 때 청인데 들을 문, 뭐 신문할 때 이제 뭐 들을 문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고 들을 청은 자기가 애를 써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에게 잘 들려줬다. 아주 애를 써서 자기의 돈 버는 노하우를 가르쳤다. 그리고 자손들도 그거를 수업의 수가 이제 닦을 숫자인데요. 닦을 숫자인데 수양할 숫자죠. 수양하다 할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손들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돈 버는 방법을 아주 열심히 배워서 재산을 불러일으켰다. 노하우를 아주 잘했다. 이런 거죠. 저희 집에는 제가 이거 강의하는 거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뭐 아빠 거 너무 길어요. 뭐 30분, 20분 그런 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속도 조절해 갖고 뭐 2배속, 2배속으로 해서 30분짜리는 15분 만에 듣고 20분짜리는 10분 만에 듣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건 청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수가 아닙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손들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를 주고 자손들에게 자손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참 이게 재벌하고 그런 게 다릅니다. 이제 뭐 재벌 2세, 3세들 요즘 뭐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뭐 여기 뭐 조원태 뭐 다 고생 엄청나게 하고 깜빵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요즘 뭐 납작 다 엎드려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현역에 있을 때 재벌들 만나보면 그래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기업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음식점 같은 거 했으면 자손을 물려줘도 칼국수집이나 설렁탕집이나 뭐 이런 유명한 국수집이나 이런 거 물려주면 그냥 걱정 없이 애들한테 이렇게 음식 만드는 레시피를 물려주면 되는데 이게 기업을 물려주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 내가 고생한 기업이 망할지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사하는 분과 사업하는 분과 기업하는 분들이 다른데 대부분 이제 기업인이죠. 기업인. 사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기업인들이죠. 그런 기업인들은 참 음식점 하는 집이 그렇게 부럽다고 그래요. 뭐 이문설렁탕 옛날에 뭐 외정시대 때 김두한도 많이 다니고 종로 패거리들 많이 다녔던 이문설렁탕 같은 거 설렁탕집 물려받은 사람 뭐 욕심 안 내고 열심히 하고 뭐 물려줘도 걱정 없고 죽어도 걱정 없고 뭐 하는 사람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고 이런 게 전 세계에 많죠. 이건 일본의 이제 오아리야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국수집이죠. 1465년도에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뭐 떡집, 과자집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바, 우동, 뭐 국수 이런 거 하는데 뭐 600년 동안 계속 치이자피네 집안처럼 이렇게 넘버원. 그 다음에 이거 마드리드에 있는 보틴 이거
1725년 뭐 거진 뭐 400년 동안 이렇게 자손 대대로 쭉 이어져 오는 거. 이 중국의 베이징 제일 오래된 만두집 1738년 여기도 400년째로 쭉 내려오는 집.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줬다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도 하고 법률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다 바뀌니까 아휴 음식점이나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음식점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참 꿈이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재벌 3세 시절로 오게 되니까 그분들 그 말씀이 참 정말로 부모로서 걱정할 만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치이자피는 사업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기업하는 사람들은 벌은 돈 다 투자하고 판을 키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벌문 나눠주고 하면서 덕도 쌓고 되는 거죠. 근데 나눠지지 않고 기업을 직원 100명에서 200명, 400명, 1000명 키우면은 사람들 취직하고 난 다음에 3개월, 6개월만 좋아하지. 그 다음엔 토쿠가와 이에야스 말처럼 오너 욕하고 사장 욕하고 그러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봉이 되셔서 기업을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치이자피처럼 큰 장사꾼, 큰 음식점 해서 그냥 이렇게 자손 대대로 걱정 없이 살 것인지 그거는 각자가 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예전에는 참 주식해도 돈 벌기도 쉽고 뭐 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좀 쉬웠어요. 물론 제가 옛날에 돈을 벌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과 같은 좀 지혜라도 있고 눈도 열렸으면 참 돈이 벌기 쉬운 나라였다라는 거죠. 왜? 박스권 나라였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1992년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하면서부터 이건희 회장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은 이건 뭐 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이 사람 따라서만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치이자피 같은 조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제 일본의 손정희 일본으로 귀했죠. 제1교포 4세 손 마사요시 일본 최고의 부자죠. 이 사람만 따라 했어도 최근 한 20년간은 성공했죠. 그런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따라할 사람이 참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에 투자하면은 돈 벌기 쉬웠고, 그 사람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돈 벌기 쉬웠는데, 지금 이런 선각자들이 없어졌죠. 참 어려우니까 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른데 이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던 이제 엔비디아 주식 같은 거 뭐 젊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뭐 인공지능, 자율주동차 뭐 아무튼 컴퓨터에 대한 모든 거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던 영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 ARM 같은 거 샀죠. 주가가 뭐 이렇게 뭐 저기 10불도 안 하던 5불, 4불 하던 게 지금 뭐 5년 만에 100배 이상 올랐으니까 손정희 회장 투자하는 거 보고 따라가서 사기만 해도 이렇게 참 큰 돈을 벌었었죠. 미국의 이런 큰 회사들은 박스권 주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 같은 것으로 할 때는 몹시 신경을 쓰셔야 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뭐 5년 만에 100배가 올라버리는 사람을 따라서 하면 이런 게 있었었죠. 근데 앞으로도 손정희 회장을 이렇게 따라서 할 것이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뭐 잘 아시겠지만 뭐 8년 만에 이렇게 뭐 지금 주가가 여기도 한 뭐 100배가 뭡니까? 여기 한 300배 정도 올랐죠? 300배 정도 올랐죠. 페이스북 같은 거. 사람 따라서 했으면 됐다라는 거죠. 사람 보는 눈. 근데 과거에는 이제 1990년도만 해도 세계 10대 부자 중에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세계 9대 부자에 1대, 3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본인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한국도 있었고 뭐 일본 국적도 갖고 있지만 지금 스웨덴이 1990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세계 5위 부자가 있었고 지금도 이케아가 2012년도까지만 해도 세계 7대 부자였는데 뭐 지금도 뭐 10대는 안 들어도 20대, 30대에는 다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있을 때는 참 돈 벌기가 쉬워요. 그랬는데 이제 2020년도 되니까 전부 뭐 거진 미국으로 다 바뀌어 버린 거죠. 미국, 프랑스, 인도 뭐 이런 쪽으로 돈에 대한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다. 박스권을 넘어서고 난다면은 아주 창조적인 이제 그런 쪽이 올라가니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없으면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보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사람을 따라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게 뭐 현재의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예, 그게 화식열전 이제 본문에 쭉 나오는 거죠. 그때 공부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참 그 19년마다 이렇게 한 6년마다 돈을 벌어서 19년 동안 3번 벌었다. 그 다음에 덕을 베풀었다. 19년 동안 3번 한다라는 것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하면 덕을 베푸는데 이게 참 장사하는 사람들은 덕을 베풀기 참 좋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판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덕을 베풀려면 다르게 암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종업원들과 사회는 욕을 하니까 덕을 베푸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자손한테 물려주려면 기업보다는 차라리 음식점이나 수백 년 갈 수 있는 게 좋다. 이것을 요점으로 하고 이제 다음 챕터 16이 1권 마지막입니다. 거기까지 공부하시고 우리 본론 화식열전 2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